빵입니다. 오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간단하게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면 지수 좋네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도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월봉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월봉이 끝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하락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또 다시 차트가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테마주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스펙주들이 엄청 강세를 이루고 있죠. 스펙주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테마주로서 돌아올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6월에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오늘 올랐던 종목이죠. 한국맥널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베이 코리아 종목입니다. 차트는 너무 좋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이제 남아있는 게 상장 직후에 15,000원 이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총이긴 하죠. 예,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갭자리, 이 상한가로 갖다 뛴 갭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최근 고점을 돌파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클리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베이 코리아 테마주로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매우 크고요. 4,300억 정도고, 이 종목이 정확하게 이베이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백신이 다 맞게 되면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테마주인 것이 좀 더 큽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색조 브랜드 업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시기에도 어차피 기초는 바르거든요. 기초를 안 바를 수는 없죠. 피부 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볼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주들이 오른다라는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15일쯤에는 이재명 출정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출정식 같은 경우에 여기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선을 발표한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한번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들을 보셔야 됐고요. 또 놀라운 점은 이 6월 말 테마라고 봐야 되죠. 임시국회 테마, 우리 세종시 테마가 있는데, 이게 오늘 프롬파스트죠. 네, 오늘 이재명 대권 주자죠. 이재명 대권 주자가 세종시 의사당, 그러면서 국가균형 발전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때 4월 27일 이때쯤 올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때가 이제 임시국회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이때 윤석열 대권 주자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두 대선 주자 모두 어떻게 보면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포인트를 내걸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6월에 우리가 임시국회가 있죠. 그래서 이 테마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모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다음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시총 작고 대장주가 분명한 이런 종목을 굳이 올라가서 잡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지금 매집을 하시는 게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봐도 신고가죠.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월봉은 조금 애매합니다. 월봉도 사실 신고가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죠. 주봉은 지금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파스트를 잘 보셔야 되겠고, 프롬파스트가 가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유라테크,
유라테크나 또 대주산업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점. 다만 우리는 지금은 대장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6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이제 예비 심사 청구가 나올 텐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거품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은 장외가가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로는 아시다시피 예스24가 있겠고요.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얘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상장 전까지 아시다시피 관련주들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큰 테마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관련주가 마땅한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테마주적으로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얘가 2% 지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0.6%를 팔아서 그걸로 한 500억 정도를 이제 현금화 시켰고요. 1.4% 보유 중입니다. 카뱅 지분. 대략 10조로 봤을 때는 1,400억 있겠고요. 뭐 20조, 30조, 40조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현재 카뱅이 장외가로 한 30조 후반에서 40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 5천억 정도죠. 예스24 시총은 2,250억이고 최근에 무증을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뱅이 상장이 7월 당도에 남아있는데, 그러면 한 2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에서. 그럼 2달 동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2배 이상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이 종목이 어찌됐든 간에 카뱅이 30조에 상장을 하게 된다. 지금 20조에서 10조는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2,800억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는 소린데, 왜냐? 기업 가치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2,250억이면은 아직도 쌉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4천억까지 간다 쳐도 지금 주가의 2배는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가진 않습니다. 어렵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연봉, 월봉, 주봉 봤을 때 연봉 신고가죠. 그리고 월봉도 뭐 당연히 얘는 신고가니까 당연합니다. 주봉을 좀 보시면 요것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전에 뭐였죠? 프롬파스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실 텐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슈팅 나고 조정받고 슈팅 나고 조정받고 이 슈팅 나고 조정받은 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스24시도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 나고 조정받고 슈팅 나고 조정받고 이번에 슈팅 나고 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번의 매물대를 돌파한 아주 강한 양봉이 뽑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게 실체가 없는 종목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죠. 양봉을 뽑아줄 것이다, 돌파는 양봉을 뽑아줄 것이다 말을 못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이나 어떤 테마적으로 명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 뽑아주면서 이 전 세 번의 고점을 완벽하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넵튠이 있었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보시죠. 이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때 이 구간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 종목이 그 크래프톤 지분 1%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막판에 뭐 물론 이때쯤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샀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 3,200원에서 거의 12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분이 있고 명분이 있고 시총이 적당하다면, 시총이 지금 얘가 2천억이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적당하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아난티라는 그룹이랑 금강산 관광산업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와줬죠. 그래서 우리가 아난티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차트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아난티나 이런 대북주들이 안 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사실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료 자체는 좋은데 약간 글로벌적 이슈가 있어서 좀 아쉽다. 다만 이 기업의 명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것, 정부가 라는 부분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준석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이분이 지지율이 1위랍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뭐 넥스트 아이라든지 또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특히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이순석 테마주 대장주죠. 그래서 지금 대략 바닥 1,100원대에서 3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10배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3월 저점에서는 내일 갭을 떠서 시작하게 되면 거의 10배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준석 이분이 대통령 대권에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재료가 소멸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전에 이제 연락에 띄어먹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넥스트아이와 삼보산업이 대장주입니다. 얘네들이 꺾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후발주들이 달려들 텐데, 뭐 삼일기업공사 같은 경우 이런 후발주들이 달려들 텐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당대표라는 것이 6월 중에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단타적으로만 접근하셔야지. 또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걸로 갖다가 보면 내가 2배를 먹겠다 3배를 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펙주에 신경이 쓰여 있지만 사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일정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딱 봐도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